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오늘 180페이지 볼 차례죠. 종합부동산세 볼 차례입니다. 부동산 보유시효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죠. 네. 자, 펴놓으시고 180페이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옷이 눈에 확 띄네 그냥. 패션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냥.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재산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토지용급은 우리 공부했습니다. 재산세, 자, 대상이 되는 토지를 유형을 이제 구분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죠. 그럴 때 우리 분리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또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분리하고 고율분리로 자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는 우리 토지용급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공부했어야 되는데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007% 저율분리상 토지가 어떤 게 있느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하여 빵이 프로 어떤 게 있냐? 아니? 말이 안 나간 토지? 자, 다시 007% 저율분리상 토지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하여 이렇게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빵이 프로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거죠. 그 다음에 007빵이 4%는 고율분리상 토지니까 고불악장, 골프장용 토지가 4%였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007% 저율분리상 토지는 먼저 농지, 토지용구분 문제 풀 때 농지는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 그래서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 소유 자격 농지하고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져 가지고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 이제 위치를 보는데 있을 곳에 있냐를 보는데 제가 읊어볼 테니까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군 읍면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합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분리. 그 다음에 시지역에 특별시황시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 분리.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내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 예? 답이 여기까지 있는데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어야 아니에요. 있을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분리,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에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합니까?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고. 그 다음에 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합니까? 종합합산. 농사 짓지 않잖아요. 일반 회사들은.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근데 법에 열거되어 있는 5가지만 분리 대상이 되는데 종농, 매, 사, 농인데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 소유 농지. 이렇게 해서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괜찮지만 종농, 매, 사, 농 요 경우만 분리 대상이 됩니다. 그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그 다음에 자, 목장이요. 목장은 물론 이제 과세 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합니까? 농사 안 짓고 있는 농지 종합합산이고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종합이죠. 그 다음에 목장은 개인이 소유하는 목장이든 축산업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이든 구별하지 않고 자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똑같고요. 또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또 읊어볼게요. 군 읍면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용지 분리. 그 다음에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용지 분리. 도시적 밖이니까 기준면적 이내니까 분리.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용지 분리.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용지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종합. 그 다음에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목장용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입니다.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 그 다음에 임야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뭐로 과세합니까? 종합합산. 넉놓고 있다 지금. 그래서 임야는 그냥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법에 열거된 것만 분리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게 분리대상이 되는 임야냐? 종주의 소유하는 임야. 분리상이죠? 종중소유임야. 그 다음에 무슨 범람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 그래서 공익목적 임야들인데 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임야, 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내에 있는 임야. 이렇게 범람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주로 쭉 열거돼 있었죠?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 분리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007% 농지목장 임야 다 받고 이제 2% 공장이요. 얘는 위치 면적을 봅니다. 수중 문제 풀 때. 또 읊어보세요,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이게. 자, 먼저요. 군 읍면적이 있고 기준면적이 이내인 공장 용지. 어느 게 토지로 같이 합니까?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공장 용지. 어느 게 토지로 같이 한다? 분리. 공장이 시지역에 특별시간 시지역에 자.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어느 형의 토지로 같이 합니까? 네? 공장의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뭐예요? 있을 곳에 있지.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어느 형의 토지로? 이럴까봐 내가 별표시해놓고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공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뭐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니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돼?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별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헷갈리니까.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있을 곳에 있지 않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이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용지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이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처럼 0.2% 저율분리가 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찍어서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산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정공사 같은 무슨 공항공사 같은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뭐가 된다? 0.2% 저율분리입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그 다음에 007-4, 4% 고율분상 토지는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잠깐만. 저 0.2% 우리가 받고 이제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4%까지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고기를 드시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 합산.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가 되고? 종합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그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럴 때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이 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3배,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은 몇 배요? 4배, 4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고 건축물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전체 부속 토지가 1000제곱미터다. 자, 그러면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몇 제곱미터입니까? 예? 600 했잖아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200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 상업지역이니까 3배, 2, 3은 6. 600제곱미터는 별도 합산 면적이고 전체 1000에서 600배 나머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 뭐로 과세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의제, 보는 토지가 있어요. 별도 합산 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래가지고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에요. 공지 상태지만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사업용 토지로 봐서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물류단지용 시설용 토지, 뭐 유통단지 안에 뭐 유통시설용 토지, 뭐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또 그 다음에 종묘, 종자, 그 생산용, 뭐 그 시험하는 토지, 뭐 종자 생산용 토지, 또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그 골프장이나 스키장 내에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뭐 이런 것들.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 뭐 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벌써 그냥 거의 뭐 분위기가 거의 다운 상태인데. 이거 저 다시 한번 토지용 구분을 이걸 잘 하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직접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별도 합산. 근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도 별도 합산 과세하지 않고 종합 합산 과세하는 게 있는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또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 합산.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어느 형의 토지 과세한다? 종합 합산.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그 부속 토지 시가편액의 몇 프로? 2%에도 미달할 때, 이 저가역 건축물, 오늘 문제도 있었을 건데요. 자,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부속토지 시가편액 몇 프로? 2%에 미달할 때 이 저가역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은 상가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합산. 그래서 자, 이 저가역 건축물 전체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고 바닥 면적이 건축물 바닥 면적이 이 저가역 건축물이 깔고 있는 바닥 면적이 만약에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자,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아니, 이 저가역 건축물 전체 토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저가역 건축물이 깔고 있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200. 바닥 면적이 별도라니까요.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그렇지. 1000에서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 합산이라고 했으니까 1000에서 200 뺀 얼마? 800제곱미터가 종합 합산 면적이 되고.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들.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복습하면서 했습니다. 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은 토지가 다 종합의 합산이었고, 그 다음에 원래 고향이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원래 고향이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 나대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잡종지. 나대지 잡종지는 원래 고향이 뭐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고. 내가 보니까 다시 인강 한번 쭉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괜찮습니다. 어차피 대충 이렇게만 그랬었구나라고 생각만 돼도 일단 5, 6월 달에 또 하고 7, 8월 달에 또 하고 계속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재산세 원칙적인 납세무자는 과세기준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죠? 납기계실 아니고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과세기준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고,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수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고? 종중이고. 이런 것들. 공유재산은 여러분 누가 납세무자가 됩니까? 공유재산?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인데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러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구? 지분권자. 했잖아요. 갑지분 60%, 일지분 40%일 때, 자, 공유재산,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냐?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그럴듯하지만 아니고,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갑은 60% 지분,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의 표시가 없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그럼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50% 갑, 을, 나머지 50% 을은, 자, 을은 나머지 50%에 대해서 각자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자, 공유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자부지간.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그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자, 면적별로 나누어요? 시가편액별로 나눠요? 시가편액별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주택은 주택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갑이면 갑이. 자, 뭐 6대 4의 비율이면 40%에 대해서 뭐 토지 자, 시가편액 비율이 6이다 그러면 60%는 그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 소유자가 납세무자인데 다만 그 나온 세액에 대해서 시가편액별로 나눠서 각각 안분해서 납세무자로 한다는 거. 그죠, 여러분? 혀가 꼬이려고 하네. 뭘 아니야 그렇다니까. 연락이 설명했더니 아니라고 해요. 그 얘기 여태까지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표정의 변화가 그냥 변화불쌍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잠깐씩 제가 딴 생각하게 만드는데, 자, 여러분요,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납세무자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수탁자예요, 위탁자예요? 수탁자가 납세무자고,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우리 토지 그 유형 구분하면서 또 했던 건데, 신탁재산이요,
수탁자 고유 토지가 있고 신탁 토지가 있을 때 얘들 자 합산해서 별도는 별도 원래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할 때 얘들 동일한 시공 하나 구역 내에 있을 때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합산해서 가세요? 합산하지 않아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자별로는 갑이라는 위탁자가 A 토지, A 다시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알았어.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 웃기려고 그런 거지. 일부러 웃기려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세무자 계속 봅니다.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채비지 보류지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사업시행 전 토지소유자 아니고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 소유권, 사용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 또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로 바꾸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아니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 상속인 각자. 그죠? 아니고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 누구예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누구고?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자,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요. 저 봅니다. 국가지자체 고개를 드시고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요. 엔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변동 됐다고 해서 매수계약자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반드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엔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이거 무슨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라고 했어요? 교재는 없지만 제가 예규 내용 하나 알려드렸는데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 매도계약자, 법인이 납세무자입니다.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매도계약자, 법인이 납세무자고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권리변동 실적으로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국가나 지자체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법령에 누가 납세무자? 무상 사용하는 자. 예?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으면 누가 납세무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봐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산세. 이거 납세무자는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온 건데, 여러분들. 자,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 이렇게 이런 것들 바꿔요. 뭐 빠진 게 있나? 예. 그 다음에 이것도 했나요, 제가 혹시? 교재는 없지만 과세기준일에 양도양수가 있다. 6월 1일 날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된다?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양도인이에요? 양수인이에요? 양수인. 6월 1일 날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이죠. 근데 매수인 납세무자. 근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매도인. 그런데 6월 1일 날 하필이면 잔금을 치렀다. 자,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게 좋냐?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러야지 그해 재산세,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인데 과세표준 결정할 때 재산세 여러분요.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 구별해요, 안 해요?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자, 그럴 때 법인 소유 재산은 법인 장부상가액으로 한다. 땡.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화한다. X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 표준액으로 항상 과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비라는 걸 곱하는데, 그죠? 그 공정 시장가액비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한 금액이고 주택은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일반주택이든 60%. 그래서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 1억인 주택이 있다. 이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얼마입니까? 6천만 원. 공정시가 시가표에다 공정시가 곱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개별 공시지가 토지 시가평에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요 1억에다가 70% 곱해서 얼마? 7천만 원 이런 거.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표는 뭐로 합니까? 시가평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해 안 곱해? 안 곱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곱하기 세율인데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럴 때 재산세 비표준세율에다가 지자체 장려, 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데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해?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취득세에서는 예전에 요 얘기는 일단 나중에 문제 풀 때 하고 문제 풀이할 때 자 일단 요 정도.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 구조를 먼저 알아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토지 세율 구조 비례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 어떻게 외웠냐면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 분리상 토지 비례세율,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종류별로, 누진세율인데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3단계, 소유자별로 당의 시군관할 구역 내 토지를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되고, 그 다음에 분리상 토지는 007, 빵이사 비례세율, 007% 전리상 토지 어떤 거? 농지, 목장, 예외적이냐, 빵이 프로 어떤 거?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4% 사실생산 토지예요.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아직 자세히 안 했어요.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만 돼 있는데 일반 건축물은 아직 몰라도 되지만 0.25%, 0.25% 비례세율이고 사치성 재산 건축물, 고급락장, 고급장의 건축물은 사실생산이니까 얘도 한번 주고봐라 4% 비례세율이 정되고요. 주택이 중요한데 주택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 4%, 1,000분의 40.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 04, 4단계 초과누수율입니다. 다시 이거 리듬을 타면서 외워야 돼요.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누수율이고. 자,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되는 고급주택 뭐 4% 세율이 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오늘도 그런 문제 있을 거래요, 여러분들 아침에. 그래서 고급주택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누수율이고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 동일한 시군관할 구역 내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의 자 주택 세율을 정해요. 아니면 주택별로 해요.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 징수는 재산세 징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통 징수 방법으로 거기서 주택에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종부세가 깔면 안 되고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정되고 가산세가 정되지 않고 재산세 고지서 보낼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해야 돼? 5일 전까지 발부해 줘야 되고요. 재산세 보통 징수하는데 보통 징수하는데 납기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언제고?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선박항공기는 7월 16일, 7월 31일. 그 다음에 주택분, 이거 모르면 시험장 갈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택분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분 재산세예요. 토지분 아니고 주택분 재산세 산수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20만 원 이하일 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고요. 자, 토지분은 만약에 산출세액이 19만 원이어도 부가징수할세액이 토지분 재산세는 19만 원이어도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X입니다. 토지분은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수시부는 수시부가 세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세가 얼마요? 2,000원 이하여 미만이에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하고요. 그죠? 2,000원 징수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서에 납세 고지서에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병기에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에요? 부동산분이에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면 재산세 고지서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 다 허용되죠?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자, 물납, 납부할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습니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액에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곳으로 물납하느냐? 자, 부동산인데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은 물납금 틀려요. 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지. 노미신구인구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땡입니다. 자, 과세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고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과세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물납. 자, 그 다음에 물납은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신청해 줘야 돼요? 10일 전까지. 10일, 5일, 10일, 5일. 이거 했었나요? 안 했어요? 아, 저 특강 들은 사람들은 했고 저기 할 때는 안 했구나. 10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했다 그러면 신청 제출하면 그 신청받은 때로부터 과세권자는 며칠 이내에 이것을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줘야 되느냐,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허가 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허가 통지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물납이 가능한 과세관할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물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험에서는 물납 불허가 받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물납을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고 금전으로만 뭐 납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자, 물납 불허가 받았어도 다른 부동산 물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해서. 그 다음에 분할 납부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 내 분할 납부. 45일에서 올해 2개월로 바뀌었죠? 2개월 내 분할 납부고 상시처럼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이에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할 납부요.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할 납부할 수 있냐?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말은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납부할세기 9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다? 400만 원. 납부할세기 6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고, 최소한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500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 1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 분할 납부. 납부할세기 1,8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900만 원.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아유, 복습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또 오늘. 자, 이게 원래 복습은 이게 15분, 20분에 딱 끝내야 돼. 20분에 끝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대답이 쫙쫙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단 말이죠. 알 수 없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자, 봅니다.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하시는 게 일단 전체 배운 것도 복습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복습했으니까 또 문제 못 풀었던 분들은 다시 문제 지난주 거 풀어보시고요. 고기 한번 드시고, 자, 목 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80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인데, 종합부동산세. 시험 문제는 뭐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 문제 나오지만 뭐 옛날에 세법 문항수가 많을 때는 종부세 문제 한 문제, 재산세랑 비교하는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냐? 자, 종부세 어떤 성격의 세인지는 기초과정에서 배웠고요. 종부세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느냐. 자, 과세대상. 그 다음에 과세대상에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한 4년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자, 이런 거.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고요. 산출세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종부세. 자,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요. 국세니까 납세지는, 자, 물건 소재지겠어요? 아니면 주 소지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주 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자, 정부 부과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문자가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관련한 얘기. 어떤 경우에 종부세 비과세되느냐. 이런 것들을 테마로 출제가 되는데, 과세대상에서 주로 문제가 계속 나왔었고,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종합문제로 주로, 종부세는 종합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골고루 이런 내용들을 섞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항상 재산세와 헷갈리니까 재산세와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같은 보유세로서
항상 비교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골고루 주요 내용들 공부하시면 되고요. 작년에가 좀 이제 깊은 지문이 좀 들어있었었는데,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이, 법령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금 작년에 종부세가 좀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해였습니다. 180페이지.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뭐 종부세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의 및 용어 정리를 보시면 의의 및 특징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 1년제 세법에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상이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그런 국세고요. 목적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종부세법 1조에 나와 있는데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종부세는 부동산 과열기에 2005년도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이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에서 양가로 3번 특징에서 종부세는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제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부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자, 그래서 모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뭐로?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이따가 또 좀 그러니까 이따 또 말씀을 드립니다. 181페이지 종부세 특징에서는 대표적인 보유과세고 동그라미 2번 개인은 개인별 과세지 세대별 합산, 부부 합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종부세는 납세무자는 법인도 납세무자가 될 수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도 법인은 법인별 합산합니다. 자,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자,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따로따로 법인별로 합산한다. 개인은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해가지고 개인별로 전국 국내에 있는 토지면 토지의 주택은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정도는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개인별 과세, 인세 이런 것들 합산 과세.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현황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기초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었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요 양가로 7번 내용 중에서 동그라미 4번과 5번 내용은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183페이지 제2절 과세 대상입니다. 종부세 대상 자 어떤 거냐? 여기 종부세 대상 여기부터 한번 봅니다. 기초과정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제가 또 판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11월, 12월, 1, 2월 다 배운 내용이에요. 자, 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자,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 주택과 토지죠?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주택과 토지가. 근데 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은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4%, 1,000분의 44%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별장은 제외합니다.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은 자 얘는 이제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지 다른 세목은 일반주택과 똑같죠.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별장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자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와 토지 정의는 같아요. 모든 토지예요.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데 다만 과세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모든 토지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느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나눴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럴 때 별도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얘네들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우리가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나눴습니다. 007% 저율분리상 토지 어떤 거?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예요. 종부세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다보유 투기억제하기 위해서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인데 이런 것들은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재산세 저율 과세하는 거니까 그죠? 에?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빵 2% 공장,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얘네들도 자, 토지 과다 보유 억제 하면 되겠어요.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저율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과세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그다음에 007 방위사 4% 고율 분리 대상 토지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인데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또 종부세상이 되면 가혹하니까 제외합니다. 그래서 저율 분리든 고율 분리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르는 문제에서 토지는요, 여러분 보세요. 토지는 그냥 시험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재산세에서 우리가 토지용 구분 아까 했잖아요. 그거 유형을 그거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깔아놔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서 예를 들어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임이야. 종부세 대상입니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임이야. 종부세 대상이에요? 일단 토지가 나오면 토지는 무조건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문제 풀 때 토지 유형을 구분해야 돼.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임이면 법마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임이 하니까 뭐가 돼? 분리해. 분리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공익목적이니까. 또 운수회사의 차고지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자, 아니에요. 운수회사의 차고지는 토지용이 뭐가 돼요? 아까 했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레미콘 제조용 토지, 유통단지 유통시설용 토지.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니까 어느 용의 토지로 과세했어요? 별도 합산. 그러니까 운수회사의 차고지나 자동차 운전학용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그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용 구분해가지고 별도나 종합 합산 대상이 되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상 토지면 아니고.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저 물어보겠습니다. 공장이 특별조항시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적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고 자, 공장 입지균 면적 이내의 토지입니다. 종부세상이 되겠습니까? 네? 자, 다시 토지용을 먼저 생각하라니까. 자, 그래서 울컥하려고 하네, 그냥. 무조건 너무 빨리 대답하지 말고. 자, 보세요.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말고. 공장이 지금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적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고 공장의 입지 면적 이내예요. 그럼 어느 용의 토지가 됩니까? 아까 별도 합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또 한 가지만. 뭘 그만해. 다시. 자, 오세요, 여러분들. 또 물어볼 테니까. 자, 잘 들어봐. 집중해서. 토지용을 먼저 구분하라니까요. 다시요. 네, 건축법상, 이건 쉬운 거예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네. 토지용부터 먼저 구분해. 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용의 토지예요? 종합. 건축법 나대지 봐서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 그러니까 종합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설득 결정하지 말고 토지용 구분한 다음에 별도나 종합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상 토지면 아니고. 아셨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요. 먼저 건축물은 여러분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이게 자 상가용이든 이거 다 적어드렸던 거예요. 자 11월 12월 저 1, 2월 자 상가용이든 이게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하여튼 어떤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축물. 그 다음에 자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다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 대상이지만 그 다음에 금방 나왔다시피 별장 종부세 대상 아니고 이미 재산세 고율과세였으니까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합산배제 대상 주택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개인별로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합산배제 대상 주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인데요. 자 어떤 것들이냐 대표적으로 교재에 있다 쭉 나와 있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거예요. 자 임대주택 많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과다 보유 억제하는 게 좋아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자,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집 줘놓고 어쩔 수 보유하는 뭐 이런 것들 등등, 가장 어린이집용주택, 등록문화재주택처럼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와 맞지 않는 그런 주택들은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83페이지 봅니다. 과세 대상 계속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몇 줄이고, 지역도 몇 줄이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양가로 1번 주택, 주택은 종부세상인데 다만 지방세법상 사실상선에 해당하는 별장은 밑줄, 이미 재산세 고율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 별장 제외. 자, 보충 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주택에다가 물론 이제 뒤에 표가 나와 있지만 주택에다가 저 양가로 1번 주택 제목에다가 고급택 포함. 자, 고급택은 포함이고 별장은 제외고. 자,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그 다음에 보충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자,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몇 줄이요. 임대주택의 요건이 있어요.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되는 그 임대주택의 요건이 나오는데 뭐 미분양 매입임주택, 매입임대주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나오는데 요건 복잡하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임대기간 몇 년이요? 5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대기간 5년만 일단 기억하고요. 물론 이게 이제 준공공 임대주택이면 이게 이제 요건이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2018년도 올해 4월 1일 이후부터는 뭐 임대기간이 준공공 임대주택은 이게 8년이 돼야 되고 조금 막 나오기는 하는데 어떻간에 5년 일단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제외하고,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또 등록문화재주택 같은 등등 제외됩니다. 더 많이 있어요. 원래 시행령에도 막 들어가면. 그렇지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갑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킨 주택들 눈에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 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요건이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자,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쭉 넘어가서 189페이지 양가로 2번 토지를 보겠습니다. 토지 종부세 대상인데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상이 되며 밑줄이고 별도의 동그라미, 종합의 동그라미. 또 밑줄이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모두 종부세상이 아니라는 거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거 밑줄이요.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표에 보니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서 별장 종부세가 아니고 별장 이외의 일반 주택, 고급택 포함해서 종부세상이 되고 종합과 별도 합산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상 토지는 아니고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대상이 되고 근데 고불확정 건축물 아니고 고불확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고율 분리니까 고불확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90페이지 제3절 납세 의무자를 봅니다. 종부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이것도 지문에 자 27회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또 28회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지문에 한 줄 나왔었고 항상 이 납세 의무자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법에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을 연재 사실상 보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있어야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공시가격 합판금액이 그 두 번째 줄 공시가격 합판금액이요. 얼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줄이고. 자, 그래서 딱 6억이면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집 한 채 가격이 6억이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이든 6억을 어떻게 해야 돼? 초과해야 됩니다. 자, 딱 6억까지 나 6억 초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에 대한 납세 의무자요. 자, 동그라미 1번 같은 구조로 해서 공시가합판금액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밑줄이요. 공시가합판금액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공시가합판금액 밑줄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좀 큽니다. 그래서 80억 초과.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5억 초과하고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합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전원 다 고개를 드시고 지금 본지 몇 초 되지도 않았으니까 틀리진 않겠지. 자, 고개를 드시고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 공시가합판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80억.
80억 초과하는 자.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상 토지 얼마?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좋습니다. 자, 190페이지 제4절 과세표준세율입니다. 아니, 지난 1월 달에는 물어봤을 때 여러분 순서 바꾸니까 틀렸잖아요. 근데 이제 안 틀리는구만. 이제 좋습니다.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세액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종부세 과세표준. 먼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 가로 안에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공제하고요. 또 여기서 이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지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자,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무조건 80%입니다.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건축물은 시가편에다 곱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곱했잖아요. 근데 주택분, 그러니까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몇 프로? 80% 공정시장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소점 하나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 지금 길게 읽은 얘기요. 이 얘기가 191페이지 표에 나와 있으니까 이 표만 중요 표시해놓고 딱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주택분 동그라미 기억번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얼마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6억을 공제하느냐 그러면 6억 초과하는 자가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잖아요. 그럼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억 원을 공제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시험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80% 곱한 금액이고, 단독소유, 공동소유 안 돼요. 단독소유 1세대 주택자는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일반적인 주택분보다 3억 원을 기초공제해줘요. 더 빼줘요. 3억 원 공제하고 또 여기서 6억을 공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공제? 9억 원. 그래서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종부세는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공시가격으로 해서 얼마까지? 9억 원까지는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의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공시가격으로 9억이면 시세로 따지면 그죠? 시세로 따지면 거의 한 15억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정도의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반드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80%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여러분이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구하는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 1, 2월 과정에서도 설명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원은 없다고 하고 설명의 편의상 1세대원이 있는데, 자, 얘네들 1세대, 자, 그리고 보세요. 1세대원이 있고 갑은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자,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자입니다. 그랬을 때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예?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과세예요, 여러분들. 개인별 과세니까 개인별로 합산하니까, 자, 을 4억,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고,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그러면 갑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을 구해봐라 그러면 공시가격 판금액 10억에서 얼마를 공제? 6억 공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80%를 곱합니다. 48, 30이니까 3억 2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억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여기다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지금 현재 종부세가 처음에 2005년도 도입됐을 때는 이게 이제 세대별 합산과세하고 또 그다음에 세율도 높았어요.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종부세 이제 저 세율이 낮아져 가지고 지금은 사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종부세 100만 원 내던 세금이 냈었다 예전에는, 그러면 지금 같으면 말 그대로 한 30만 원, 30만 원 내는 이런 식으로 줄었어요. 종부세 부담이. 그래서 지금 이제 줄었는데 어떻게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세율 정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제가 요거 지난 순환에 얘기한 것 같은데 작년에 어떤 수강생분이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 다 하고 이제 가는데 저한테 조용히 오더니, 교수님 아까 그 한 것 중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아까 그 3억이 얼마인가 그만큼을 세금을 내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한테 3억 얼마씩이나 세금을 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3억 2천만 원을 세금을 내면은, 그러면 종부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매년 세금을 내는 셈인데,
예? 자, 10억짜리, 공과가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데 1년에 3억 2천만 원씩 세금을 내면 그러면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세금 내다가 지기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다 세율을 정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1세대원이 있는데, 갑과 을 1세대원이 있는데요. 1세대원이 있는데, 자, 갑은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 갖고 있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어요. 1세대 1주택인데 자, 갑 단독 소유로 되어 있죠, 지금?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이랬을 때 갑은 종부세 납세자가 되죠? 공시가합한 금액 6억 초과했으니까요. 그럼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공시가합한 금액 10억에서요. 얼마 공제? 단독소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기초공제 얼마? 3억 해주고 또 여기서 이제 얼마요? 6억 원. 일반적인 경우처럼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제로 9억 공제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 몇 프로? 80% 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종부세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세요. 요번에는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부부 공동소유입니다.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에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고 자, 공시가격으로 이게 12억 원인 주택입니다. 그러면 갑은 종부세 납세자가 되겠습니까? 납세자 돼요? 지분이 균등하다고 제가 말을 했나요? 네, 지분이 균등하고요. 자, 지분이 균등하고. 그러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지분 균등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갑과 을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지, 납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도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면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9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데 부부 공동 소유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가의 1세대 1주택인 집은 어떻게 하면 좋다?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종부세 절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이게 공시가격이 10억인데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고 지분이 균등할 때 그럴 때 이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맨날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12억까지 6억씩 나눠지니까 12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험에서는 자 10억으로 나왔어요. 그럼 5억씩 나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요, 만약에 14억이다. 공시가격으로 이게 14억이다. 그러면 이제 자 얼마씩 나눠집니까? 7억씩. 지분 균등하다고 했을 때 둘 다 종부세 납세자가 되죠? 자, 부부도 각각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져요. 그럼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 똑같네요. 그래서 한 사람만 계산해 보면 을에 대해서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 기송제 3억 해야 하네요. 안 해요.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만 기초공제해 주는 거예요.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에 80% 곱하고요.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봅니다. 191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자, 잠깐 쉬었다가요. 과세품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